조두순 출소가 얼마 안 남았죠.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조두순이 딱 2달 뒤면 12월 12일에 12월 12일 만기 출소. 출소합니다. 조두순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특히나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성애자 이거 과연 치료가 되는 걸까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질환 아닐까? 출소 후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조두순의 행동 밑바닥에는 사이코패스 특유의 사고방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코패스의 뇌 준비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이슬기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말 사실 별 말은 아니에요. 사이코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고요. 그리고 패스는 패솔로지,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병리학 하는 그 패솔로지인데,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을 붙여서 사이코패스라고 원래 일컬었던 이거를 점점 가다듬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류 전체로 봤을 때 남자의 3%, 여자의 1%만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을 때, 하다못해 내가 문제집 살 때 엄마한테 5,000원 더 타내려고 거짓말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한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요, 하나도 긴장을 안 하고 너무 능청스럽게 엄마 2만 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침착함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드리언 레인 교수는 아마 사이코패스들은 몸의 반응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세우고 1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한 후에 이 15살 아이들을 무려 9년 동안이나 쭉 추적 관찰을 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상당수의 아이들의 신체 반응에 명확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긴장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빨리 뛰어야 되는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왜 그렇게 침착했을까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라고 하는 불안함을 느낄 때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이걸 자율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생리적인 반응 자체가 아예 달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지나치게 침착한 거예요. 근데 침착한 거 자체는 그 자체에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침착한 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심지어 물건을 훔칠 때에도 너무 침착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다라는 바로 그 지점이 포인트인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혼을 내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혼을 내도 그러건 말건이라고 그냥 흘려 넘겼다라는 거죠.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16살 이전에는 품행장애라고 하는 진단명을 갖게 됩니다. 품행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는 애들이랑은 또 조금 달라요.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혼자서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나 혼자만의 어떤 계획과 관찰에 의해서 은밀한 범죄 행각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보통의 연쇄살인마, 특히나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연쇄살인마들은 동물을 일종의 시뮬레이션처럼 먼저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사람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아빠, 얘가 내 손 물어서 내가 혼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런 그 침착하다라고 하는 점, 그 지점은 뇌 기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의 뇌파를 찍어보면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축 처져 있어요. 즉 각성도라고 하는 지점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성도의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약간은 다른 포인트에서 엉뚱한 행동들이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를 들어 공공의 적 같은 영화를 보면 이성재가 그 안에서 화를 내는 지점은 굉장히 희한한 부분에서 화를 크게 내요. 뭐 뷔페에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옆 사람하고 부딪혀서 자기 옷이 더럽혀졌는데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완전 쌍욕을,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한테
쌍욕을 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범행 대상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나 기억나? 이런 식으로 낮은 뇌의 각성도는 엉뚱한 지점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허비 클래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1941년 정상이라고 하는 가면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처음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총 16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겉보기에 상당한 매력과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졌다. 망상이라던가 비합리적인 사고가 없다. 그리고 불안이라던가 다른 신경증에 대한 증상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침착하고 말도 유창하게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특징. 그리고 자책감이라던가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적절한 동기도 없고 정상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서 일어나는 뭔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즐겨한다. 그리고 병적으로 이기적이고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병적이라는 점이죠.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기적일 수 있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이게 병적으로 간다는 점은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특별한 배려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 나는 특별하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해 라고 넘기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건 소름 돋는 지점인데 진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내가 동정을 받기 위해서 마치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불쌍하게끔 동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서스름 없이 한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 죽은 마음을 눈꼽만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생활에 개성이 없고 무의미하며 실제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격자 영화 보면은 하정우와 대면하는 그 장면에서 집요하게 캐묻죠. 너 그거 힘들지? 안 되지? 너 성불구지. 내 말이 맞지. 그래서 여자애들 실제로 조두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제로 시행을 해본 결과 진단 기준 25점을 넘는 29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두순 같은 경우는 무려 전과가 17범에 다다랐어요. 즉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수많은 범죄 행각을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해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걸까요? 왜 조두순이 출소 후의 삶을 너무나 담담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요?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고 교도소에서 매일 성경책 필사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딱 영화 미량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전도연과 같은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두순이 곧 출소를 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숙제가 있겠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우리가 지켜보는 것. 그 지점이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